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기 절차 총론 마무리하고요. 강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은 어디 펼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교재에 218페이지입니다. 예, 218페이지. 등기 절차와 첨부 정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 아래 보면 등기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자, 볼게요. 자,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는 갑의 지위를 이제는 매도인, 을의 지위를 매수인. 자, 그러면 등기의 기록 형식상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죠? 기록 형식상 권리를 얻거나 이익을 보는 자를 권리자,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보는 자를 의무자. 그죠? 그래서 매도인을 의무자, 매수인을 권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할 거예요.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접수를 받을 거고요. 접수를 받으면 당해 등기에 관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럼 심사를 해서 이 등기 신청을 기록해 줄 건지 기록을 거부할 건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심사잖아요. 그럼 심사에서 이 등기는 기록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등기관은 각하 처분을 합니다. 근데 이 등기는 기록해 줄게요 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것이고요. 수리가 되면 등기부의 등기가 기록이 돼요. 그럼 등기부의 구성 양식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죠? 표제부와 그다음 갑구 그죠? 그래요. 그다음 을구 그죠? 표제부에는 갑구에 있는 소유권에 관한 물리적 현황, 지배할 수 있는 그 물건의 특징들, 즉 건물이라면 건물의 표시, 토지라면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준을 지금 건물로 기준을 하고 있으니까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그 다음 건물의 면적 등이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암기할 때 소지, 구, 종면 해서 건물의 표시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최초 기록되는 권리는 소유권.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소유권이 기록이 될 때 쓰는 단어가 보존. 그럼 소유자는 갑. 저는 약식으로 짓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함께 기록이 된다. 그죠? 이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 그죠?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갑이잖아요. 그럼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소유권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용어적 개념 기초과정에서 정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네, 좋아요. 두 번째. 그럼 이 상태에서 실체관계의 내용, 등기라는 것은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니까 실체관계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등기부에도 등기의 형식은 주체가 바뀌니까 소유권 이전,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매매. 그다음에 소유자는 누구?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럼 기록이 되고 나면 등기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 부호를 입력함으로써 등기는 완료가 됩니다. 그럼 식별 부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완료 후 절차가 기본적으로 또
네 가지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럼 등기는 신청이라는 절차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는데, 신청인주의의 개념적 요소가 두 개가 있다, 그죠? 신청인과 촉탁, 그죠? 당사자, 법률 행위를 한 주체인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 할 때는 신청, 그죠? 그 신청의 주체가 관공서일 때는 촉탁, 이렇게 배웠다, 그죠?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권과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럼 등기 절차의 개시, 신, 촉, 징, 명 이렇게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을 하려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을 하려면 갑과 을은 등기 신청 능력은 갖춰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 적격도 갖춰야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의무자와 권리자란 지위가 부여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청 능력, 신청 적격, 의무자, 권리자까지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신청을 한다면 우리 등기 신청은 원칙은 공동으로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죠? 예. 공동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크다, 그죠? 왜? 그렇죠.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니까. 선생님, 형식적 심사주의가 뭐예요? 아, 실체 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등기하는 심사를 일치할 수가 없고 신청 단계부터 절차적 관계만 심사를 한다. 그래서 허위 등기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차상에서 허위 등기 위험성을 가능한 낮추어야 한다. 그래서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해라. 많은 서면을 제출해라. 왜? 등기하는 실체 한계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 매매 계약서도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많은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해서 단독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 그죠? 그죠? 우리가 등기법에 나오는 모든 단독 신청의 사유들을 지금 다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그래서 단독으로 어떻게 경우에 단독으로 가느냐 그 개념적 정의만 좀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면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사람들은 출석을 해야 되고 일정한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서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청서, 등기 신청서 있잖아요. 등기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서라는 표현을 읽을 때는요. 신청서 안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신청 정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출문제로 문제가 나올 때 신청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신청정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동의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첨부서면 안에 기록된 내용이 첨부 정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첨부서면에는 많은 서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인감증명 서면이라든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서 토지 일부, 건물 일부, 부동산 일부의 원칙은 물권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뭐는 용의권. 그럼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의 용의권 등기는 허용이 된다라고 배웠고, 그럼 일부라면 그 일부가 어디인지를 외부에 공시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뭘 첨부해라? 도면을 제공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그런 도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첨부 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런 내용을 배우면 등기하는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할 거고 심사에서 각하할지 수리할지를 판단하고요. 그러면 수리가 되면 기록이 되고 식별보호 입력하고 완료 후 절차로서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외부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완료에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배울 건데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냐면요. 여기에 등기 신청서에서 여기 있는 신청 정보
요거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신청 정보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등기필 정보예요. 요 내용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등기가 완료가 되고 나면요. 완료가 되고 나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아, 당신 등기 끝났어요.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데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 등기가 끝나고 났을 때 첫 번째 등기한 해주는 절차가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비교를 보세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것은 똑같은데요. 위에는 등기필 정보를 뭐하고 작성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고 아래에는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자, 이쪽으로 보면 등기 뭐 할 때 지금 신청하는 단계잖아요. 신청하는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서 제출할 때 등기필 정보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와봐요. 등기가 지금 뭐가 되었어요? 완료가 되었죠. 완료된 이후의 절차에서도 여기에 뭐라고 돼 있다? 등기필 정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등기 완료 통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하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시와 완료시, 신청시와 등기 뭐다? 신청시와 등기 뭐다? 완료시. 신청시에 사용하는 등기필 정보의 개념, 완료시에서 사용하는 등기필 정보의 개념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할 수는 없고요. 신청시와 완료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일단 첫 번째 꼭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등기한이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면 이제 수리할 거냐 각하할 거냐를 판단할 거잖아요. 그러면 각하 사유에 뭐가 있는지 이제 그 내용도 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각하 사유에 관해서 여러분께 강의는 드릴 거예요. 강의는 드릴 건데 각하 사유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요. 각하 사유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암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각하 사유는 어느 정도 조금 등기법을 자꾸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드리겠지만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는 얘는 쓰지 마세요. 아, 이런 게 각하 사유구나라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청서의 신청 정보의 등기필 정보는 이 부분은 꼭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키워드는 등기 절차 총론 파트에서는 등기필 정보가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그걸 보려면 자,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그 메뉴에 신청 정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예, 신청 정보에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양갈로 3번에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예. 자, 신청 정보의 내용 거기에서 일단 동그라미를 좀 칠게요. 1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의 부자의 동그라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죠. 신자의 동그라미. 됐다, 그죠? 그럼 4번에 등기 원인과 그 연, 월, 일 할 때, 등기 원인 할 때 원자의 동그라미. 연, 월, 일 할 때 일자의 동그라미. 그
그다음에 등기의 목적 할 때 목자의 동그라미. 6번에 등기필 정보할 때 필자의 동그라미요. 필. 그 다음에 7번에는 등기소의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앞에다가요. 관할 등기소의 표시 이렇게 좀 적을게요. 예, 그래야 암기하기 편하거든요. 그럼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가 될 거니까. 그래서 등기소 표시할 때 관할이란 글자를 붙여가지고 관자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기하는 무슨 심사만 한다고요? 그렇죠. 형식적 심사만. 그럼 등기 신청을 누가 하러 오잖아요. 이렇게 오게 되면 등기하는 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알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오는 순간 이 사람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왔네. 원인은 매매네. 언제 계약을 했네. 이런 걸 등기관이 초능력을 알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등기인에게 일정한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서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 신청서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묶음의 서면이 등기인에게 제출이 될 건데 그 서면을 받아보는 등기인의 입장에서는 서면이 많이 들어올 건데 맨 윗장에 등기 신청서가 들어와요. 맨 윗장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등기 신청서. 들어오고 그 등기 신청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그 아래 첨부 서면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등기하는 입장에서는 실체 관계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 신청서를 딱 보면서 누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등기를 하려고 언제 계약을 해서 어떤 내용의 사건을 신청하러 왔는지가 신청서에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청서란 것은 등기한이 해야 될 등기의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신청서라고요. 즉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유가 생겼으니까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신청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가 등기 신청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등기 신청서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럼 등기 신청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한이 그대로 알려주면 되거든요. 신청서에. 자 그러면 등기한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신청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는 기록되어야 되겠다. 그죠?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됐죠? 예. 자, 두 번째. 등기 원인가 원인 일자. 그럼 이게 뭘까요? 등기 원인. 이 사례를 보면 뭘까요? 그렇죠? 매매 계약. 매매가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인 일자는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자.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무슨 등기를 하러 왔는지. 등기 목적.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 누가 등기를 신청하러 왔는지. 그 다음 등기필 정보. 그 다음 관할 등기소 표시. 물론 이거 외에도 신청서에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부가 설명할게요. 부, 원, 일, 목, 신, 필, 관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서의 부원, 일목심, 필관 이렇게 암기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어떤 사건의 등기를 신청하든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부원, 일목심, 필관은 일반적인 등기 사건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이다라고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어떤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부원, 일목신, 필관은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요. 여기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의 표시라면, 자, 이 사건 이제 머릿속에 넣어뒀다,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볼게요.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말하면,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면 되겠다, 그죠?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자, 그 다음,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는, 등기 원인은 뭐라고 적을까요? 그렇죠. 매매계약. 원인 일자는요. 오늘 기준으로 해볼까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해볼게요. 12월 25일. 이렇게요. 됐고요. 등기 목적은 뭐예요? 등기 목적. 여러분 무슨 등기 하려고 등기안을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그럼 신청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된다. 그죠? 의무자도 있을 거고 권리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의무자는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권리자는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등기필 정보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표시는 이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것. 항상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관할 법원, 관할 등기소 이렇게 나오면 있잖아요. 항상 부동산 소재지예요. 부동산 소재지. 왜?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이 소지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갑과 을이 2020년 12월 2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것을 신청하러 왔구나라고 등기안이 판단하겠다. 그죠? 여기까지 오셨죠? 자, 거기에서 이 등기필 정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등기필 정보. 그러면 선생님, 이 등기필 정보가 뭔가요? 이것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일단 2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양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해가지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앞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소유권 등기 신청서의 뒷면입니다. 그럼 뒷면에 중앙쯤을 보시게 되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좋아요. 그 다음 그 아래 부동산의 고유번호 나와 있고 성명 명칭 나와 있고 일련번호 나와 있고 비밀번호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보이시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를요.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 여기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요. 자, 우리가 등기필 정보의 기본 양식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226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자, 2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되어 있다. 그죠? 보이시죠? 그 아래 이제 권리자 김정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소가 김포시 김포대로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 고유번호 나와 있고요. 부동산의 소재지 나와 있고 접수일자 나와 있고 등기 목적 나와 있고 원인과 일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부착 기준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련 번호가 WTDI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비밀번호 0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게 등기필 정보의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기초 과정에서 이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양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양식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쪽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내용. 자,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갑이 최초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갑이 최초 건물을 신축했다고요. 신축. 그러면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 187조 규정에 의해서 건물의 신축으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래서 원시 취득의 사유들은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거든요. 다만 권리는 취득했지만 이걸 외부에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최초 등기하는 갑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줄 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겠다. 그죠?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자, 갑 앞으로 무슨 등기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되고 나면요. 자, 갑은 이제 그 X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요. 자, 그러면 등기한이 보존 등기를 하고 나면 완료가 되었다. 그죠? 맞죠? 그럼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면 등기관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등기필 정보 작성과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원칙은요. 원칙은 위에 게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등기하는 등기필 정보란 걸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그래요. 갑에게 당신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럼 갑은 그 통지서를 받으면서 아, 내가 이제 소유자구나. 아, 내가 일단 진짜 외부에 공시되는 소유자구나. 이렇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등기필 정보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226페이지 있잖아요. 자, 이런 양식으로 나온다고요. 이런 양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그게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근데 양식이 이 기준을 따진다면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요. 됐나요? 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 등기필 정보는 갑이 가지고 있겠다. 그죠? 됐죠? 예. 자, 소유권 등기필 정보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갑. 자, 그럼 이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꼭 암기해놔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리 뭐가 있나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기타 등등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 권리, 이러한 권리의 설정 등기, 그 다음 보존 등기, 그 다음 이전 등기, 그 다음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시, 그 다음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와
경정등기 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러한 권리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그럼 선생님, 네. 그러면 위에 설명한 이러한 권리의, 자, 잘 봐야 돼요. 권리의 설정, 권리의 보존, 권리의 이전, 권리의 설정, 청구권 가등기,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 다음 권리자를 뭐 하고 있는 추가하는, 권리자를 뭐 하는 추가하는 변경 등기와 무슨 등기 시? 경정 등기 시. 이렇게 설정, 보존, 이전, 설정, 이전 청구권 가등기, 변경, 경정 이러한 유형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라고 통지해 준다. 요 개념 꼭 좀 기억하자고요. 자, 선생님, 아직까지 저는 설정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라든지 보존 등기, 그다음에 설정 이전의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든지 권리자를 추가하는 권리의 변경과 권리의 경정 등기라는 표현이 익숙하진 않거든요. 하셔도 먼저 서남기하자고요. 그죠? 그러나 조금 익숙한 글자도 있다, 그죠? 설정, 보존, 이전 익숙하잖아요, 그죠? 아직 가등기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다, 그죠? 예. 그러나 일단 가등기까지 같이 일단 암기해 두시고요. 가등기 오늘 마지막 수업할 때 제가 가처분과 가등기, 청구권 보존 절차로서의 가등기, 집행 보존 절차로서의 가처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권리자가 추가되는 권리의 변경과 권리의 경정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등기가 완료되었죠? 예, 그렇죠.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 이제 보존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갑에게 우리는 뭘 줬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줬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등기관은 어떤 신청 사건을 접수받았을 때 심사에서 등기부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기록하고 나면 등기관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등기필 정보 작성 후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해 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그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등기필 정보는 모든 사건이 완료되었을 때 모든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무슨 등기라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등기에 대해서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여기 없잖아요. 안 한다고요. 앞으로 배워야 될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뭐 이런 등기가 완료되었다.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리의 설정,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보존, 권리의 설정 청구권 가등기, 권리의 이전 청구권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시 이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 됐죠? 이제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등기 신청하러 갈 거잖아요. 누구랑?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 신청하겠죠. 무슨 신청?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을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절차상에서 우리나라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크니까 가능한 절차상에서 허위 등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절차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그 모든 장치를 다 투하시켜 가지고 형식적 심사주의의 모자람을 보충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자, 공동으로 와라. 그래, 출석해서 해라. 이런 게 다 허위 등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인데 자, 이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보셔야 돼요. 신청서 작성할 때 부동산의 표시, 원인 일자, 목적 신청이 관할 등기소는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5년 몇월 며칠 날 매매 계약을 해서 X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것은 실체 관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등기 해달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 등기필 정보란이 있잖아요. 등기필 정보란. 그럼 등기필 정보란에 여기에 1년 번호와 여기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이걸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이 등기 신청 사건에서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하러 하는 이 사건에서 등기 신청 시에 이 등기 신청 시에 신청서로 신청지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기록할 수 있는 사람 한 번은 꼭 잡아야 되거든요. 천천히. 자, 신청서에 기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을일까요? 갑일까요? 누가 기록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등기필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냐만 생각해 보면 돼요. 안 들려요.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 가지고 있잖아요. 갑이. 그러니까 지금 갑이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 신청 시에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를 일단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정보로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갑.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요. 보고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보고 신청서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가 갑의 입장에서 볼게요. 그럼 제가 갑이라면 제가 과거에 보존 등기하고 나서 갑이 보존 등기하고 나서 받은 등기필 정보를 꺼내서 보니까 일련 번호는 WTDI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는요. 총 50개의 비밀번호가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저라면 저는 0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5790. 그럼 비밀번호는 02에 5790 이렇게 해서 적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적을 수 있는 사람, 이걸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는 사람은요.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누구죠? 권리자는 X부동산에 관한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에요. 의무자인 갑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X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필 정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문에는요. 등기필 정보를요.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할 때는 권리자 것을 제공한다라는 말은 예초부터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거? 그렇죠. 의무자 거요. 의무자 거.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우리 신청서에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될 사항인데 권리자 것은 아니고요. 누구 거? 그렇죠. 의무자 거.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 왔고 자, 그럼 권리자가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누가? 의무자가 기록한다. 두 번째. 그럼 자, 여러분이 지금 등기하는 생각해 봐요. 법을 위반하는 사람. 허위 등기 위험성은 낮춰야 되죠. 그럼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이걸 법조문에서 기록하라는 것과 기록하지 마라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기록하는 것이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춰요. 기록하지 않는 것이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춰요. 기록하는 거죠. 그죠? 그럼 기록할 때 그러면 법조문상에서 많은 내용이 있을 건데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어 있으면 일단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출석해서 신청서 기록할 때 그래서 등기필 정보까지도 기록하면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공동으로 출석해서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면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뭐한다? 낮춰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암기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일단 우리는 예외는 일단 암기하지 말라고요. 원칙. 공동신청.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공. 단독 신청.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무슨 신청일 때? 그렇죠. 공동신청일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셨죠? 그럼 의무자일 거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는데 단 이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거나 멸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분실하거나 멸실을 했다면 등기필 정보는 절대 재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재교부가 되지 않고 그럼 분실 멸실했다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서 제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정보에 기록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등기는 이걸 각하시켜 버려요. 심사를 할 때. 그러면 분실해서 제공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가름할 수 있는 방법,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우리는 출, 확, 공 이렇게 저는 암기시켜 드립니다. 출, 확, 공 이렇게요. 그럼 출합공이 뭐냐?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좀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1교시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신청시와 완료시. 신청시와 완료시와 관련해서 등기필 정보라는 글자가 나오면 등기필 정보란 글자가 나오면 신청시에는 등기필 정보란 글자가 나오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완료시에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등기필 정보를 뭐라 해서 통지한다라는 글자로 끝나요. 지금 이 단어가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제공이라는 글자로 끝나는지 통지라는 글자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설문을 이 지문을 판단해가는 접근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 일단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어떤 식이든 나와요. 등기필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마지막 서술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 서술어가 제공으로 끝나는지 통지로 끝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령 여러분 메일 정리 노트 잠시만 보십시오. 메일 정리 노트 지난 5회차 거 5주차 거 마지막 10번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가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예. 이 지문은 아마 30회 기출 문제일 겁니다. 1번 지문을 보면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1번 지문을 보면 1번 지문 맨 끝에 뭐라고 끝나나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끝나고 있죠. 통지 동그라미 치고요. 2번 지문을 봅니다. 맨 끝에 뭐라고 끝나죠?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답이죠.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필 정보는 분실 멸실한다 하더라도 자, 갑이 만약에 현재 등기부상의 권리자죠. 현재. 그러면 갑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등기필 정보를 없애버렸어요. 분실했다고요. 그럼 분실하면 재교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근데 설문에서는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지문에는 맨 끝에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5번 지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지문을요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문제는 지금 1번, 2번, 4번, 5번 지문에서 어떤 지문은 통지로 끝나고 어떤 지문은 제공으로 끝난다. 그걸 구별을 해야 이 지문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지로 끝나면 이 지문은 일정한 등기한이 완료했을 때 이후의 절차를 말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지문 분석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공으로 끝나면 이거는 지금 등기를 뭐 하고 있는 상태구나. 등기를 현재 신청하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지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지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1, 2월 달 기본 과정에서 배울 거고 지금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청과 뭐다? 신청시와 완료시를 구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제공으로 끝나면 뭐다? 신청시. 통지로 끝나면 완료시. 이렇게요. 그래서 1교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거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공으로 끝나요. 제공. 그럼 제공으로 딱 끝나면 시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지문을 딱 봤는데 제공으로 끝났다. 그러면 원칙.
공동신청이라면 제공한다. 단독 신청은 제공하지 않는다. 요렇게만 딱 기억하자고, 시험 지문에서. 자, 다시 한번. 제공으로 딱 끝나면 공동이냐 단독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원칙.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일 경우에도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는 제공하는 예외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여러분이 가져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칙만 딱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완료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 할 때 통지로 끝나면 등기가 완료된 거예요. 그럼 이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첫 글자만 따면 설이 가등기, 그 다음 권리자를 추가하는 권리의 변경 등기와 권리의 경정 등기 시.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가자고요. 여기까지만. 자, 그럼 다시 저랑 해봅니다. 암기하세요, 저랑. 자, 일단 시험장에 딱 들어갔다. 문제를 딱 푼다. 푸는데 등기필 정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렇죠. 제공이냐 통지냐. 제공이란 글자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공동신청일 때는 의무자 거 제공하는 게 맞고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 기준으로 푸는 거고, 통지라고 나왔네. 그럼 통지라고 나오면 어떤 권리 등기가 되었을 때 통지하느냐. 그게 권리의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가 완료되었으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런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구나. 그럼 그런 경우가 언제일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채권자 대의라든지 직권 보존 등기, 그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해서 단독 신청해서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필 정보를 분실 멸실했을 때, 그다음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했을 때 그 관공서 해서 제가 나중에 대보승관 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요 과정 내용만 가져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이냐 통지냐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져가자고요. 자, 그럼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쪽으로 봅니다. 부원일목신 필관. 이것은 어떤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시에 기록해야 할 필요적 기록사항. 그럼 거기에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한 것은 조심하자. 그럼 어떻게 조심하자? 설문에서 제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등기필 정보를 신청 시에 쓰는 용어이다. 그럼 언제? 공동신청일 때는 의무자 거 제공한다.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제공해야 될 자가 분실, 멸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교부는 되지 않고 출합공에 의해서 가름할 수 있다. 그럼 출합공이 뭐냐? 그거는 잠시 후에 봐드린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옵니다. 제공이냐 통지냐만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 교재 어디를 좀 보느냐?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에 메뉴의 양갈로 3번 등기필 정보가 멸실한 때의 등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경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에는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뭐하여? 출석하여 출자 동그라미 출석하여 등기한으로부터 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 신청 대리인이 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는 위임을 받았다는 확인을 한 경우 확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중 의무자 등 작성 부분에 관해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공증을 받은 경우에 공자. 그래서 출확공 이렇게 해서 가름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지? 지금 길만 열어놓은 거예요. 이 길이 열려 있어야 뒤에 지문만 붙여버리면 기본 과정에 지문만 붙여버리면 등기필 정보는 어떤 유형에 나와도 여러분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좀 잡아주시고요. 됐죠? 됐다면 자 이거 나오는 거 한번 잡아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됐죠? 여기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분실 멸실하면
확, 공 이것까지 같이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1교시 마치고 이제 2교시 잠시 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